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이 사실은 모든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 80%만 넘어도 빨간불이 켜져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80% 기점으로 해서 경고등을 킨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늘 100%가 넘어요. 예전에 2019년, 20년대는 그때는 한 157% 이상을 넘었었죠. 그래서 그 150%를 넘으면은 대출 규제가 항상 왔었어요. 그리고 또 정책이 또 발표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대출 규제랑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쯤은 언제냐. 그러면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가계대출 비율에 대해서 뉴스에 항상 귀 기울이면은 정책이 언제쯤 나올 거고 대출 규제가 또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내 총 생산 대비해서 가계대출 비율을 이제 2023년 4분기 말로 나온 건데 이제 곧 있으면 또 1분기, 2분기가 나오겠죠. 현재는 4분기 말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100%로 나온 거는요, 전세자금을 빼고 난 가계대출 비율을 얘기한 건데 여기에 전세자금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200%까지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초에 DSR 규제까지 발표를 했었죠. DSR 규제를 스트레스 DSR로 또 변형을 해가지고 6월달부터는 3월달까지는 1금융권까지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2금융권. 그래서 6월 이후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2금융권까지 다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대출을 거의 못 받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더 많이 캐피탈까지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 사태까지도 그 레고랜드 사태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다 뭉쳐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의 4대 은행에 대해서 건전성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한 부분들을 다시 원위치로 놓으려면은 모든 대출 비율들을 다 줄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까를 지금 현재 현 상황을 좀 보면은 내년 상반기쯤은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그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이라던가 평가 방안에 대해서 이제서야 그 정책이라던가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 해서 규정 나온 것들이 도입이 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 해결점이 내년 여름 정도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이제 해결이 되게 되면 가능하다 생각하고 왜 요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시공사들이 올해 말에 많이 무너질 거다. 뭐 곧 있으면 6월 말 되면 더 싼 거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금감원에서 더 이상 PF 대출 연장 없다. 앞으로 시공사들이 그 책임준공 매긴 거라든가 아니면 연대보증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고 이제는 모두 다 회수할 거다. 이제서야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신세계라던가 BIS 비율 되게 안 좋은 데들은 전부 다 많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분양을 털던가 아니면 자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마지막 준공까지 다 끝내버리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강남에서는 일본의 자금 대부업체들이 많이 와요. 지금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업체들이 대부분 미분양 40%, 50%를 떠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사람들, 대부업체들이 그걸 떠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비싸게 팔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네? 난 그럼 더 싼 거 있을 때 사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까지 기회가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싸게 사가지고요, 버티다가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분은 자기한테 난 더 싼 거 올 때 살래? 라고 하는데 그 싸게 거기 안 털어져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싸게 사서 버티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요. 왜냐하면 2025년, 6년에는 그 정말 공급이 정말 최소 공급이 다가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게 사서 그 공급이 적을 때, 좀 시세 차익, 반사이익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게 또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어쨌든 이 가계대출 비율이라는 거를 뉴스에서 많이 나오면은요, 반드시 뉴스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고, 뉴스에서 나오는 가계대출 비율이 전세자금에 포함된 가계대출 비율인지 빼고 난 가계대출 비율인지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가지 않은 가계대출 비율에서 해외 OECD 국가들하고의 비교했을 때 비율이 80%를 넘는다. 그러면 경고등. 100%를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규제가 나오겠구나. 대출인데 또 규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80%에 맞춰요. 80%를 넘으면 대출 규제를 해버려요. 정책도 내세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사실은 예전에 없었어요. 늘 넘어도 상관없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IMF 때 문제가 있었던 것도 그럼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비율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는 멘탈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가 100% 넘었죠? 그래서 보시면 영국, 미국, 프랑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평균 80%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IMF를 겪던가 경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항상 그 기준을 80%를 넘지 않는다. 60%를 맞추던가 그런 기준점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들인데요.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셔서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이제 어떻게 규제가 오겠구나. 대출 규제가 오면은 부동산 정책도 떨어지고 이제는 좀 조정장이 오겠다. 아니면은 정책이 또 나오겠구나라고 할 때는 이런 걸 꼭 찾아보고 이게 좀 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23년이에요. 2023년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추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가계대출 비율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보금자리 특례론 30조를 뿌렸죠.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진입을 했어요. 실수요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보금자리 특례론이 다 소진되고 나니까 스트레스 DSR이 나왔죠. 더 이상 대출 받지 마. 그리고 무디스가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등급을 엄청 낮췄죠. 야, 너네 5대 은행 너무 안 좋아. 평가 엄청 안 좋게 하고. 그러면서 대출 규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폭 연중 최대, 대출 문턱 높이는 은행권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계대출 비율과 정책은 이렇게 항상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조용히 대출 규제에서 풀어주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런데 이 대출은
우리가 굳이 찾아봐야지만 나오는 대출이에요. 막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찾아보지 않으면 진짜 안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1, 2년 후에는 상승장이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거에서 또 알게 돼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제가 보는 그 정책이나 대출 규제나 뭐 다른 통계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크게 보는 것을 3가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 바로 그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는 대출 규제거든요. 근데 요거는 상승장이 오기 1년 전이나 2년 전에 이렇게 살짝 풀어줘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찾아봐야지 확인이 되거나, 혹은 대출을 이렇게 알선하는, 꼭 공부를 해야 하거나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대충 이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대출 규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구나. 그러면 1년 후에, 2년 후에는 상승장이 오겠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죠. 자, 여기서 DSR하고 LTV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DSR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득 대비해서 적당하게 대출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반환금이 3억이면 소득이 3억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하고, 그리고 이 대출을 받으면 퇴거시키고 이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세대원, 집 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도 LTV가 0인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30%에서 60%로 해줘요. 금감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올해 2023년 3월에 있었던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이거든요.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이에요. LTV 0에서 30%, 비규제 지역이 60%.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솔직히 자기가 돈이 없으면 매매 사업자를 못 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부동산이 지금 현재 하락이니까 실수요자들만으로 부동산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돈 있는 투자자가 들어와서 더 끌어올려라. 미분양 너무 많으니까 이제 소진해야 된다. 앞으로 경매장이 많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진입해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안에 샀던 거를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잖아요. 50% 내야 되고. 근데 이 매매 사업자는 40%, 35% 이렇게 요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의 그렇게 조금씩만 내서 되고, 내가 그 기간 동안 썼던 비용이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자가 굉장히 유용해요. 대충 의미가 좀 오지 않나요? 부동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을 접근시키는 이유가 이제 부동산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겠구나라는 게 딱 보이지 않나요?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틈틈이 좀 대출 규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찾아보셔도 언론에서 가끔 안 나올 때 있어요. 진짜 조용히 풀어질 때 있거든요. 뉴스에도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대출 관계자분한테 물어볼 때 있어요.
저는 이제 은행에 있는, 금융권에 있는 대출 관계자분한테 혹시 부동산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 대출 규제 좀 완화시켜주는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거 말고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규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1년, 2년 후엔 좀 장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좀 간단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예화를 든 거예요. 제가 아까 찾아봤거든요. 우리 2018년, 19년 어땠어요? 그렇게 호황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호황기는요, 2020년, 2021년이에요. 내가 샀는데, 그냥 내놔도 피가 붙어서 훅 팔리는 때. 왜 제가 그때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저희 그때 당시 투자자분들이, 그냥 계약금만 걸고 3, 4개월 있다가 9천만 원, 1억씩 피 붙여서 팔고 나오고를 정말 여러 건을 했거든요.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미분양도 그렇고, 뭐든 다 했어요. 그때 저희 직원이 8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때가 2020년, 2021년 진짜 호황기였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장이유타운에 2천만 원, 1,000만 원 갭으로 그 재개발 지역 사라 그래도 고민하고 안 사고 그랬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그때 그거를 추천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 이 건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장 되게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SBS 뉴스에서 보시면 매매 사업자 등록하고 대출 받으세요라는 거 뉴스 보시죠. 신종 부동산 대출 확산 해서 최근 주택시장의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망을 피한 신종 대출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택이라고 했죠. 2019년 7월 7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예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워낙 많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니까 소문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9월 9일.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호황기에 들어서면서 규제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작년에 풀어줬잖아요. 2025년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 어떤 규제가 나오는지 저랑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어떻게 돼요? 대출 규제 확 푼다. 2일부터 다주택 임대사업자도 주담대 매매 사업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2일부터 해제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 사업자는 부동산 규제 지역 외에 비규제 지역 LTV 60%, 30% 해제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저는 이 매매 사업자에 관해서 대출은 어떻게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중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중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좀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가계대출 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따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